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포베리어블 K 카르노 맵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돈 케어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케어 컨디션을 시작하기 전에 포베리어블 맵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를 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F에 W, X, Y, G가 있고 민텀이 예를 들어서 0, 1, 3, 5, 6, 8, 10, 11, 12, 13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카르노 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W, X, Y, G와 같이 하고요. 여기에 그레이 코드 형태로 써줍니다. 00, 01, 11, 10, 00, 01, 11, 10을 써주고 여기에 민텀의 번호를 써주겠습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민텀들을 이 블럭에 각각 표시를 해야 되겠죠. 0, 1, 3, 5, 6, 8, 10, 11, 12, 13. 자,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좀 생각보다 작아서 이렇게 큰 블럭이 안 나올 것 같이 생겼습니다. 자, 묶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왼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0이 있는데요. 0이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0, 1이 묶어질 수도 있고 4개짜리는 없습니다. 이 묶음이 0, 8이 묶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0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0, 1로 묶어야 될지 0, 8로 묶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5를 1을 묶어야 되는데 이게 1, 5로 묶어야 될지 1, 3으로 묶어야 될지 조금 더 헷갈리죠. 그래서 또 다음 번부터 봅니다. 이 3이란 것. 이 3이란 것도 봤더니 1, 3으로 묶어야 될지 3, 11로 묶어야 될지 또 약간 헷갈리죠. 그 다음에 5를 봤더니 5도 1, 5로 묶어야 될지 5, 13으로 묶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자, 12, 13의 관계 요 밑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이 12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 13을 묶어야 될지 12, 8을 묶어야 될지 또 약간 헷갈리고 그 다음에 10과 11의 관계에서 봤을 때 11이 3하고 묶어져야 되는지 10하고 묶어져야 되는지 또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나와요. 이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은 다른 거랑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0은 10이라고 묶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6을 봤더니 6은 연결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경우 때도 자기 혼자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해서 뒤로 따라가면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묶어야지 잘 묶었다고 할지 모르겠네. 요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묶었으면
요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이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묶는 방법을 볼까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색깔을. 자, 이번에는 똑같은 것을 묶는 방법만 가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렇게 묶이는 거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고,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이거를 묶었으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 하나가 남는데, 이 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텀의 개수만 세볼게요. 한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묶었을 경우에도 6개입니다. 이 경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해서 또 역시 6개고요. 이 경우에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시 헷갈렸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6개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예, 이거 지금 뭐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5가지 정도 나왔어요. 다른 묶음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묶음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묶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로직 이퀘이션을 모두 구하시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한 그런 문제는 내질 않습니다. 그 별 의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어때요? 항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는 다 같은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로직 이퀘이션으로 구현된 로직 서킷이 전체 어떤 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는 또 다른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건 미니마이제이션의 관점에서만 보면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민텀이, 그러니까 출력 1인 조건이 많을수록 훨씬 더 로직 이 미니마이제이션이 잘 됩니다. 1, 2, 3, 5, 6, 7, 8, 10, 13, 14, 15 이번엔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려주고요. W, X, Y, Z. 나는 W, X, Y, G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과는. 헷갈리니까 일단은 지워놓고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라고 해서 각 민텀에 번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1, 2, 3, 5, 6, 7, 8, 10, 13, 14, 15
12를 하나 넣을게요. 좀 간단하게, 이번에는 좀 간단한 걸 하기 위해서 12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뭔가 간단하게 보이죠. 이것도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했고, 이게 최선인가 모르겠네.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WXYG에서 0001 1110 0001 1110이고요. 이건데 어이구, 이런, 지워졌습니다. 예.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이게 패드의 단점입니다. 이런 게 WXYG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나? 예. 자, 다른 방법이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있어서 이 묶음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 묶음은 저 일을 포함하는 이의 케이스에 이 묶음이 저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개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네. 금방 했는데 금방 까먹었네.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지금 최선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그러면 그거 한번 식을 써볼게요. 0001 1110 0001 1110이면 요 4개짜리부터 써보면 X가 걸려 있으니까 W에 지금 Y가 걸려 있어서 G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보면 X가 걸려 있어서 W 프라임에 Y가 걸려 있고 G가 되고, 요거는 이쪽 WX 다 없어지고 Y의 G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WX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5와 요거 5와 요거 5 해서 F는 이렇다라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또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돈케어 컨디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케어 컨디션은 unspecified minterms of a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쓸지 말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민텀 항이다. 그러니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면 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면 쓰고 도움이 안 되면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말입니다. 불 익스프레션의 further simplification이 되면 쓰라고, 노테이션은 x라고 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직에서 x라고 쓰는 거는 이렇게 x라고 쓰면은 don't care 컨디션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assume to be either 1 or 0. 그러니까 don't care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포함이 된다라는 뜻은 1로 여긴다는 거고요. 포함을 안 시킬 경우에는 0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 혹은 0에 그 둘 다 어느 쪽 값이든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example 3.9에서 그러니까 이 동케어 컨디션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BCD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BCD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BCD에는 우리가 0에서 9까지의 값만 사용을 합니다. 0에서 9까지 값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10에서 그 15까지의 값이 남게 되죠. 왜냐면은 이 0에서 9까지 값을 쓰기 위해서는 4비트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버스 너비가 4비트여야 되는데 이 4비트는 0에서 9까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 0000에서 1001 이외에 1010에서 1111까지의 값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BCD 시스템에서 이런 값은 사용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 값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비트 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값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이 don't 컨디션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 불펑션의 민텀이 137, 11, 15라고 합시다. 출력을 1로 만들어내는 조건이 137, 11, 15입니다. 이때 우리가 don't 컨디션이 0, 2, 5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 회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예제로. 그러면 1, 3, 7, 11, 15는 1이 되고요. don't 컨디션은 0, 2, 5에 대해서 이렇게 X 표시를 합니다. don't 다 이렇게. 그래서 1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노맵에서 이 결합을 만들 때 이거는 자 요렇게 해서 하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은 이거죠. 요거 하나입니다. 요 1을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가능한 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동케어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하면은 그 텀이 어떻게 나오죠? 요렇게 묶으면은 요 묶음에 대해서는 W 프라임 X 프라임의 Z와 같이 나옵니다. 리터럴이 3개죠. 근데 동케어 조건 얘를 포함시켜서 내가 이런 묶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W 프라임의 Z가 됩니다. 더 리터럴이 작죠. 이게 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케어 컨디션 이때는 요거는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묶을 수는 없으니까. 이 밑에 0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는 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요 동케어 하나를 씀으로써. 그러면 이 동케어를 사용을 하고 요 두 개의 동케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잘 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은 요 하나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그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 혹은 뭐 어떤 그 동작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동작이 주어졌으면 이 문제나 동작에서 이 동케어 컨디션을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아요. 근데 대체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회로를 설계할 때 처음에 뭐 입력이 몇 비트가 필요하고 출력이 몇 비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찾죠. 이 둘 간의 차이가 뭔지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truth table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truth table을 K맵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 이 로직 이퀘이션은 곧 뭐랑 같다? 서킷이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가 얻어지는 건데 이때 이제 입력과 출력 관계를 따질 때 요 따지는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동케어 컨디션도 찾아야 됩니다. 컨디션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입력 출력 간의 관계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느냐 하는 관계를 따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동케어 컨디션을 찾아야 돼요. 이걸 잘못 찾으면 회로가 운이 좋으면은 그 결과가 동일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그런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로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회로를 구하고 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보나요? 동작을 사실은 시켜보죠. 테스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입력을 넣어보고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케어 컨디션까지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과정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크게 이제 디지털 로직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디지털 로직이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시퀀셜 로직이 있습니다.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출력이 이 F라고 하지 말고 Y라고 할게요. 이런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다. 현재의 출력은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시퀀셜 로직은 이 독립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력은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이 회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의 어떤 상태 정보, 그러니까 이전의 회로가 어떤 상태였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퀀셜 로직에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플러스 메모리 엘리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메모리 엘리먼트로 이제 플립플랍을 쓰게 됩니다. 이제 플립플랍은 한 비트짜리일 때 플립플랍이라고 하고, 이제 2비트 이상이 되면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퀀셜 로직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시퀀셜 로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 우리가 컨트롤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트롤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하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패스부, 그러니까 합쳐지게 되면 어떤 하나의 온전한 형태의 디지털 로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로직이 아니고 이게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가 이제 이 데이터 패스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패스부의 어떤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 데이터 패스부가 올바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제어 신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컨트롤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놈은 아니고요. 컨트롤러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놈을 제어를 해줍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 컨트롤과 함께 어떤 실제 연산을 하거나 뭔가 처리를 하는 그 회로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컨트롤러가 범용성을 가지게 되면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면 이거는 우리는 그때부터 이 회로를 이제 CPU라고 합니다. 혹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하고요. MCU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CPU냐 마이크로 프로세서냐 MCU냐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이제 MCU가. 이게 다양하게 이름이 불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패스부는 보통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게 데이터 패스부가 무슨 연산을 하는 그런 건데, 요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함께 사실은 여기에 이제 레지스터가 들어가게 돼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임시 저장 장소인 레지스터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안에. 그래서 그 레지스터하고 뭐하고 컨비네이셔널 로직들, 여러분들이 이제 4장에서 배우는 그런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조합으로 이 데이터 패스부가 만들어지고요. 이 데이터 패스부가 올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컨트롤러가 이제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이 컨트롤러는 이 시퀀셜 로직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어쨌든 기본이 뭐냐면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근데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하는 방법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스펙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무조건 입출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트루스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그 K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로직 이퀘이션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로직 서킷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성을 쓴다거나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는 과정은 딱 요 과정이에요. 스펙이 주어졌을 때 트루스 테이블로 정하는 거, 입출력이 뭐고 돈케어 컨디션은 뭐고 입력에 대한 출력은 무엇이고 하는 요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요. 머리, 어떤 창의성,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걸 쓰고 트루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서 요 후 과정은 그냥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면은 다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보통은 뭘 맡기죠? 캐드를 씁니다. 프로그램을 씁니다. 예.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HDL 코드를 그냥 짜면 이 트루스 테이블을 다양한 방법으로 HDL 코드로 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짜면은 나머지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로직 서킷까지 쭉 만들어주게 됩니다. 컴퓨터가 해준다는 말은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리를 쓰는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한 부분, 한 번 여기서만 머리를 잠깐 쓰고 나머지는 기계적인 과정이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은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설계 방법을 다 배웠고요. 지금까지 3.5장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든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다양한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뭔지 트루스 테이블로 정의만 하면 되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입력 베리어블이 5개 이상이면 이 과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나는 프로그램도 못 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저번에 보여줬던 뭐 로직 미니마이저 같은 프로그램, 간단한 그 로직 K맵을 간단하게 이 웹상에서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냥 뽑아내면 돼요. 로직 이퀘이션.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지금 컨비네이셔널 로직도 여러분들은 다 설계할 수 있어요.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에 있는 사람이건 LG에 있는 사람이건 여러분이건 다 똑같다. 이제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자, 다음은 난드 앤 노아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실제 디지털 서킷은 난드나 노아로 구성되어 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 CMOS가 디지털 로직의 기본이 되는 이 CMOS 테크놀로지 자체가 뭐다? 인버터다. 아니고요. 인버터 TR 인버터다. 그래서 PMOS와 NMOS가 이렇게 P 네트워크, N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CMOS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인버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드나 노아를 만들기가 쉽다. 엔드하고 오아는 만들기가 더 어렵다. 더 면적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게이트를 엔드와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썸 오브 프로덕트 형태의 스탠다드 폼이 그 엔드의 오아죠. 이제 엔드의 오아 형태로 2레벨 로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난드 회로나 혹은 노아 회로를 바꾼 다음에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칩이 나왔을 때 어떤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나왔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가 예를 들어 1억 개 게이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의 게이트 1 단위가 되는 그 1이라는 게이트 단위, 그 게이트가 뭐다? 난드 게이트를 뜻한다는 겁니다. 엔드 게이트가 아니고 오아 게이트도 아니고 난드 게이트입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 안에서 사용된 모든 셀 수를 측정을 한 다음에 난드에 대한 셀 수를 측정을 하고, 요게 이제 A라면 이 1억 개의 어떤 요 회로 1억 개의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회로에 대한 셀 수를 구합니다. 이제 B가 있으면 요 B를 A로 나눠요. 그래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숫자라고. 자, 난드 서킷을 보도록 먼저 하죠. 자, 먼저 인버터는 그냥 뭐 인버터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CMOS를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AND였는데 원래 AND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ND였는데 AND를 어떻게, 이게 NAND의 NOT 게이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AND를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더 회로가 간단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OR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OR는 OR가 X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 프라임의 Y 프라임의 프라임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의 not 이게 지금 X 프라임 하고 Y 프라임의 뭐다? 난드다. 난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을 해서 O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AND 인버트를 지금 했는데, AND 인버트, 그러니까 XYG 프라임이 난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뭐냐면 X 프라임 O와 Y 프라임 O와 G 프라임과 같죠. X 프라임 O와 G, Y 프라임 O와 G 프라임. 그거는 뭐랑 같냐면 인버트한 것을 ORing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랑 같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2레벨 임플리멘테이션에서 sum of product 형태의 이 스탠다드 폼을 난드 서킷으로 다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드 서킷으로 다 바꿀 거다. 예,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절차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절차 그렇게 안 따져도 상관없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써놨으니까. Simplify the function and express it in sum of product form. 일단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해서 sum of product의 어떤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vert AND gate를 to NAND gate로 바꿔라. first 레벨이 여기잖아요. 이 first 레벨에 있는 AND gate를 NAND gate로 바꿔라. 그리고 convert OR gate를 난드 게이트, 2레벨에 있는 OR 게이트를 난드 게이트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관계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관계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가 난드, 요거는 여기서는 요게 요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2레벨에서의 그 인버트 OR가 난드로 바뀌니까 요 관계를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요런 회로가 있는데 sum of product 형태의 2레벨 로직인데요. 첫 번째 이 레벨을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이렇게 난드로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난드 붙였으니까 이쪽에도 난드 붙여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니까. 같으려면 난드 그럼 없어지는 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면은 첫 번째 건 난드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뭐죠? 인버트 OR죠.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인버트 OR는 뭐랑 같다? 난드랑 같다. 인버트 OR는 난드랑 같다. 그래서 요 회로가 결국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요 회로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쉽죠? 예, 쉽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예제를 가지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냥 딱 그 불 펑션이 주어지고 요게 주어진 거지. 요게 주어졌어요. 요게 주어진 게 아니고, 자, 이게 주어졌고, 자, 이 불 펑션에 그 로직 서킷을 난드 게이트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난드 게이트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금 이 K맵을 만든 다음에 1, 2, 3, 4, 5, 7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결합이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 묶음은 Z고요. 여기서 X가 없어지고 Y도 걸려 있으니까 걸쳐 있으니까 Z가 되고 이제 요거는 지금 X 프라임에 어떻게 되죠? Z가 일령에 걸려 있으니까 Z 없어지고 Y가 됩니다. 그래서 X 프라임에 Y. 요거 같은 경우는 X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 Z가 걸려 있으니까 Y 프라임, X의 Y 프라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이퀘이션이 F는 X, Y 프라임, O와 X 프라임의 Y, O와 Z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다가 따로 그려보면 자, X, Y 프라임에 X 프라임 Y 그리고 Z가 O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레벨에 어떻게 AND를 난두로 만듭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붙여주고요. 근데 지금 이 Z는 안 만들었는데 지금 게이트가 없으니까 근데 요게 지금 인버트 오화가 난드가 되려면 여기 붙어야 되죠. 그래서 Z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뭐죠? 인버트 오화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난드가 됩니다. 그래서 난드 회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요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인버터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요거를 뭘로 바꾼다? 요렇게 난드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레벨 난드 서킷입니다. 이 형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스탠다드 폼이 아니에요. 스탠다드 폼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뭐 똑같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 난드 만들고 이거 붙여야죠. 이 오화는 인버트 오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붙을 거고요. 그러면은 B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얘 난드 만들고 이거 난드 만들고요. 난드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난드가 되고 이것도 난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형태가 어떻게 생겼든 사실 별 상관없어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난드 붙이면 끝에도 붙고요. 상쇄시켜서 없애기 위해서는 이 인버트 오화가 난드로 바뀌려면 이쪽도 여기 붙어야 되고 그러면 B가 프라임이 돼야 되고요. 여기 난드 붙고 끝에 난드 요거 낫 붙고 여기 난드가 되면 끝에 낫 되고 그래서 인버트 오화는 난드가 되고 인버트 오화가 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 자, 이것도 만들어 보면 뭐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붙이면 여기 끝에 붙고요. 요거 인버트 오화가 난드가 될 거고 이제 요거는 인버트를 만들어야 돼요. 인버트 그래서 프라임이 되고 D는 그냥 D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다시 난드가 되고 얘가 문제인데 얘를 난드로 만들면 낫이 동그라미 하나 붙어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 그냥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낫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낫이 붙고 낫이 붙으면 반대쪽 끝에도 낫을 붙여야 되고 인버트 오하니까 이게 이렇게 엔드가 됩니다. 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화를 난드로 바꾸려면 인버트 오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인버트 그러면 이쪽에도 인버트 되고 얘도 또 인버트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난드가 되죠. 마지막 거는 난드 만들면 동그라미 붙이는 동그라미 그냥 있을 수 없고 인버터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다음은
노아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노아. 지금 난드 임플리멘테이션 했고 노아 임플리멘테이션 했는데 비슷해요. 하는 방법이 뭐 난드 한 사람은 노아는 혼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 오퍼레이션하고 난드 오퍼레이션은 듀얼의 관계가 있다. 예, 노아 로직을 변환하는 절차는 난드와 듀얼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죠. 자, 인버터는 그냥 인버터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계속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오아인데 오아는 앞에서 똑같이 난드처럼 낫을 붙이면은 여기에 낫이 하나 붙게 됩니다. 이렇게. 자, end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end를. 자, end가 x, y가 이제 end죠. x, y가 end입니다. 요거는 곧 뭐랑 같다? x 프라임, y 프라임의 프라임과 같죠. 드모르강 법칙. 요거 써보면은 x 프라임의 프라임, 오아가 end가 되고 y 프라임의 프라임이니까 x and y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end는 뭐랑 같다? 이 노아에다가 입력 쪽에 not 게이트를 붙인 거와 같다. 그리고 요거 end에 인버트를 하면 뭐가 된다? 이번에는 노아가 된다. 우리 아까 전에는 인버트 오아가 뭐였죠? 인버트 오아가 난드였죠. 마찬가지로 인버트 end는 노아가 됩니다. 오아 인버트 그러니까 노아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식을 보면 그렇겠지요. 지금 인버트의 end니까 인버트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요 인버트 end인데 요거는 뭐랑 같죠? 드모르강 법칙에 따라서 x, y, g 전체의 not과 같습니다. 나는 이게 이제 노아죠. 노아입니다. 오아의 not이니까 노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지금 요런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려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um of product가 아니라 product of sum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 B 그리고 CD도 OR로 연결되어 있고요. CD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E. 자, 그래서 여기 뭐 만들고 노아 만들고 끝에 붙여주고 노아 만들고 요 끝에 붙여주고요. 이쪽도 붙여주고 E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면 인버트 end는 뭐다? 노아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인버트 end가 뭐다? 노아다. 와 같이 됩니다. 자, 요거를 보죠. 요거를 보면 뭐 수식으로 풀었는데요. 수식으로 풀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를 다시 해보면 A, B 요거 AND고요. 그리고 또 A, B 프라임 A 프라임의 B와 같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OR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또 C하고 D, OR가 돼서 전체가 요게 또 요거는 OR가 되어 있고요. 요 결과가 어떻게 AND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회로네요. 나름 그리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벨부터 해보면 일단 그 AND 게이트를 노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력 쪽에 이제 인버트 AND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프라임이 되고 B 프라임은 뭐가 된다? 이제 그냥 B가 됩니다. B가 되고 A 프라임도 그냥 A가 되고 B는 B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붙여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노아로 바뀌었고 여기다 동그라미 붙여주고 끝에 동그라미 붙여주고 그러면 얘도 역시 노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노아로 바뀌는 거고요. 요것도 노아로 바뀌고 요것도 노아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로 다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예제를 보면 여기서 지금 자, 이 첫 번째 게이트 말고 요 레벨이 요쪽
작은 쪽 이게 레벨을 이게 정의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1, 2, 3레벨이긴 한데 이거부터 하면 AND 게이트는 인버트 AND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을 거고 프라임에 전체 프라임이 됩니다. 얘도 해고 전체 프라임 얘도 인버트하고 X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아로 다 바뀌었고요. 여기에 붙이면 여기 낫되고 여기 낫되면 낫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노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 난드하고 노아 만들기는 뭐 이렇게 그림만 잘 그리고 인버트 AND가 노아가 되고 인버트 OR는 난드가 된다. 이제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스탠다드 폼의 sum of product 혹은 product of sum 형태의 로직 이퀘이션을 난드 혹은 노아 형태의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난드하고 노아 임플리멘테이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제 3.7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